나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모든 것을 참아왔다. 남편의 무관심, 반복되는 배신, 그리고 그 여자. 하지만 그날 법정에서 판사가 내 서류를 읽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았을 때 내 가슴속에 쌓인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이제 당신 차례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혼한 지 15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남편, 민주는 회사원이었고 나는 교사였다. 처음엔 사랑이 넘쳤어.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고 주말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민준의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TV만 봤어. 나는 그걸 이해하려 애썼다. 일이 바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지? 첫 번째 상처는 결혼 5년 차에 왔다. 민준의 휴대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떴어. 오늘 밤 만나자. 사랑의 제 발신자는 여자 이름이었어. 나는 물었지. 이게 뭐야? 그는 웃으며 동료 장난이야 라고 했어. 믿고 싶었어. 믿어야 했어. 우리 사이엔 아이가 없었지만 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고 그를 사랑했으니까. 그 후로 나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 아침에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 기다리며. 하지만 그 메시지는 시작이었어. 민준의 출장이 잦아졌어. 부산, 제주, 심지어 해외까지. 나는 혼자 집을 지켰지. 친구들은 너무 참지 마라고 했지만 나는 결혼이 그래라고 대답했어. 속으로는 아팠어.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 왜 나만 노력하는 거지? 왜 그는 변하지 않는 거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러다 민준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어. 너는 왜 항상 불평이야?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소리쳤어. 불평. 나는 그저 걱정하는 거였어. 그의 옷에 묻은 립스틱 자국, 향수 냄새. 나는 알았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아니, 증거를 찾고 싶지 않았어. 찾으면 끝날 테니까. 그렇게 10년이 흘렀어.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버텼지. 그 아이들의 웃음이 내 유일한 위로였어. 결혼 12년 차,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 아니, 임신했다 생각했지. 병원에서 축하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 민준에게 말했어. 우리 아기 가졌어.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어. 정말 그 후로 그는 더 늦게 들어왔어. 임신 중에 나는 입덧으로 고생했지만 그는 피곤해라며 피했어. 결국 유산됐어. 그날 병원에서 혼자 울었어. 민주는 다음에 다시 라고만 했지.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 그리고 15년 차 민준이 말했다. 이혼하자 이유. 다른 여자가 있어. 그 여자는 그의 회사 후배 수진이었어. 젊고 예쁘고 나처럼 참지 않는 여자. 나는 물었어. 왜 지금? 그는 오래전부터 라고 했어. 오래전부터? 그럼 내 15년은 뭐였어? 나는 소리쳤어.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하지만 그는 냉정했어. 미안해. 하지만 끝났어. 나는 무너졌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식욕도 없었어. 친구들은 법정에서 싸워라고 했지? 나는 변호사를 찾았어. 그리고 그 서류를 준비했어. 그건 민준의 비밀이었어. 결혼 전 그는 회사 돈을 횡령한 적이 있었어.
나는 그걸 알았지만 덮어줬어. 사랑하니까. 이제 그 서류가 내 무기가 됐어?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은 차가웠어. 민주는 수진과 함께 왔어. 그 여자가 내 옆을 지나며 힐끔 보는데 그 눈빛이 비웃는 듯했어. 나는 이를 악물었어. 판사가 물었어. 양측 의견을 말씀하세요. 민준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의뢰인은 15년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정 소모로 인해 블레블레. 나는 듣고만 있었어. 내 차례가 됐어? 변호사가 말했다. 제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지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민준 쪽이 웃었어. 재산. 그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에 내 피가 끓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15년 동안 집을 지키고 그의 커리어를 지원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는 참았어.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판사가 서류를 요구했어? 민준 쪽이 먼저 제출했지? 그의 수입 증명, 재산 목록. 모두 그의 이름으로 돼 있었어. 집, 차, 예금. 나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봤으니까. 판사가 내 서류를 봤어. 이건 뭐죠? 변호사가 설명했어. 의뢰인의 추가 증거입니다. 그 서류는 민준의 과거 횡령 기록이었어. 회사에서 조용히 처리됐지만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민준이 결혼 전에 나에게 털어놓았고 나는 그 문서를 보관했지. 판사가 읽기 시작했어.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 민준의 얼굴이 서서히 변했어. 처음엔 무표정, 연후 창백해지기 시작했어. 이건 오해입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어. 판사가 물었어. 이 횡령 기록이 사실인가요? 민준의 변호사가 당황했어. 그건 과거 일입니다. 이미 해결됐어요.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 이혼 소송에서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결혼 초기 재산 일부가 불법 자금일 수 있어요. 민준이 나를 노려봤어. 그 눈빛에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 수지는 불안해 보였어. 나는 속으로 웃었어. 15년 동안의 고통이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 판사가 말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연기하죠. 법정을 나오며 민준이 다가왔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대답했어. 너의 배신에 대한 대가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어. 아니, 웃었어. 복잡한 감정이었어. 그 서류를 공개한 건 복수였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사랑의 잔재가 있었어. 왜 그를 덮어줬을까? 왜 15년을 참았을까?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 오늘 나는 자유를 얻었어. 하지만 그 자유가 이렇게 아플 줄이야. 소송이 연기된 후 민준의 연락이 왔어.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지? 그는 피곤해 보였어. 그 서류 어떻게 된 거야? 왜 이제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 너가 나를 버렸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어. 미안해. 수진과는 그냥 실수였어. 실수. 2년 넘게 이어진 관계를 실수라고. 나는 웃었어. 실수는 한 번이야. 이건 선택이야. 그는 애원했어. 소송 취하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나는 머릿속으로 지난 15년을 떠올렸어. 그의 무관심, 배신, 그리고 유산의 아픔. 아니,
끝났어. 그는 화를 냈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할 거야. 그 말에 나는 대꾸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미 망했어. 집에 돌아와 나는 과거를 돌아봤어. 결혼식 날, 우리는 행복했어. 백야드에서 친구들 축하 속에. 하지만 그 행복은 가짜였을까? 민주는 항상 야심이 컸어. 회사에서 승진하려 애썼지? 나는 그를 지원했어. 내 수입으로 그의 학원비 대주고 네트워킹 파티 준비하고. 하지만 그는 감사하지 않았어. 당연한 거잖아 라고 했지? 수진에 대해 알아봤어. 그녀는 28살, 민준의 부하 직원. 예쁘고 야심차 보였어. 아마 민준처럼. 나는 그녀를 원망했지만 더는 민준을 원망했어. 왜 나를 선택했는데 버렸을까? 심리상담을 받았어.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은 희생의 패턴에 갇혔어요. 이제 벗어나세요. 맞아. 나는 항상 참았어. 부모님께서도 참아라라고 가르치셨지. 하지만 이제 그만. 소송 재개일이 다가왔어. 민준 쪽에서 합의를 제안했어. 재산 절반과 위자료. 하지만 나는 거부했어. 전부 공개하자. 왜? 복수 때문만은 아니었어. 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법정에서 판사가 다시 서류를 언급했어. 횡령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산 분할에 반영하죠. 민준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어. 수지는 법정을 나갔어. 그날 나는 승리감을 느꼈어.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어. 15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난다니? 집으로 가는 길 한강을 봤어. 과거 우리 산책하던 곳 눈물이 났어. 왜 이렇게 됐을까? 이혼이 확정됐다. 나는 집 절반과 위자료를 받았어. 민주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 횡령 과거가 드러나 승진이 취소됐지. 수지는 그를 떠났어. 소문으로 들었어. 그런 남자랑 왜, 아마 그녀도 깨달았겠지. 민준의 진짜 모습을.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 작지만 내 공간. 학교로 복귀했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즐거웠어. 하지만 밤 과거가 떠올랐어. 민준의 미소, 우리의 여행, 그리고 배신. 상담을 계속 받았어. 분노를 놓아주세요. 쉽지 않았어. 분노가 내 일부가 됐으니까. 민준이 다시 연락했어. 후회해. 용서해줄 수 있어. 나는 답하지 않았어. 용서. 가능할까? 나는 거울을 봤어.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의 15년이 나를 늙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제 자유야. 친구들과 여행 갔어. 제주도. 바다를 보며 소리쳤어. 나는 강해. 하지만 가슴속엔 상처가 남아 있었어. 유산의 아픔. 민주는 아이를 원치 않았어. 지금은 아니야 라고 했지? 그게 배신의 시작이었을까? 나는 새 삶을 시작하려 애썼어. 데이트 앱에 가입했지만 삭제했어. 아직 준비 안 됐어. 소송 후 6개월, 민준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 방문할까 고민했어. 하지만 가지 않았어. 그의 선택이야. 대신 꽃을 보냈어. 카드에 잘 지내라고 썼지. 그게 내 마지막 인사였어. 시간이 흘렀어. 1년 후, 나는 새 직장을 찾았어. 상담소에서 일하게 됐어.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여성들을 도왔지.
참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 말에 많은 이들이 울었어. 나도 울었지? 내 과거가 누군가의 빛이 됐어. 민준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렸어.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었다. 수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문. 나는 웃었어. 인과응보 하지만 진심으로? 아니, 여전히 아팠어. 왜 그를 사랑했는지, 왜 참았는지. 꿈에서 민준을 봤어. 미안해 라고 하는? 깨어나 울었어. 상담사는 치유 과정이에요 라고 했지? 맞아. 치유. 나는 책을 썼어. 익명으로. 15년의 침묵 제목.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몇몇 여성들이 감사 인사를 보냈어. 새로운 만남이 있었어. 동료 선생님.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 데이트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웃음이 나왔어. 이게 정상적인 관계야. 민준과의 차이를 느꼈지.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아. 법정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려. 그의 창백한 얼굴. 그게 내 승리였지만 동시에 패배였어. 사랑을 잃은 패배. 2년 후 민준이 다시 나타났어. 내 상담소 앞에서. 얘기 좀 해. 마주 앉았어. 그는 늙어 보였어. 후회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의 눈물이 흘렀어. 나는 물었어. 왜 그랬어? 그는 말했다. 두려웠어. 책임이 무서웠어. 수지는 자유로웠어. 자유. 그게 나에겐 고통이었어. 나는 말했다. 늦었어. 나는 이제 행복해. 거짓말이었을까? 반은. 그는 고개를 숙였어. 용서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글을 보내고 나서야 안도했어? 내 삶은 안정됐어. 친구들, 일, 취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캔버스에 내 감정을 쏟아냈지? 빨강은 분노, 파랑은 슬픔. 전시회도 열었어. 침묵의 끝이라는 주제. 민주는 사라졌어. 소식 없어. 아마 혼자일 거야. 나는 그걸로 충분했어. 복수는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살아가는 거. 3년이 지났어. 나는 재혼했어. 그 선생님과 작은 결혼식. 행복했어. 아이도 생겼어. 딸이 그 애를 볼 때마다 과거가 떠올라. 너는 절대 참지 마. 그렇게 속으로 말했어. 민준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어. 그는 해외로 이민 갔대. 새 시작인가? 나는 상관없어. 내 삶이 중요해. 하지만 가끔 밤에 생각해. 만약 그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함께일까? 아니, 그건 환상이지. 배신은 반복됐을 거야. 5년 후 딸이 자랐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사랑이 뭐야? 물었어. 나는 대답했어. 자신을 아끼는 거야. 내 경험에서 배운 교훈.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어. 익명이지만 내 이야기. 시사회에서 울었어. 화면 속 여자가 나였어. 민준. 모르겠어. 아마 후회하며 살겠지? 그게 그의 벌. 10년이 흘렀어. 나는 할머니가 됐어? 아니, 아직. 딸이 대학 갔어. 남편과 여행 다녀. 한강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 서류는 이제 먼 추억.
하지만 그날의 감정은 생생해. 창백한 얼굴. 그게 내 전환점이었어. 이제 나는 자유로워. 하지만 한 가지 물음이 남아. 배신당한 사랑, 용서할 수 있을까, 당신이라면?